141개국 정도 여행을 했으면 궁금해요. 베스트 여행지가 어디일지. 그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요. 어디가 좋아? 이런 질문이 진짜 힘든데 그 달타냥님이 처음에 10개 얘기했을 때 네.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다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구독자분들이 많이 안 가본 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았던 데로 골라봤어요. 자, 그러면 141개국 여행자 우물바 KJ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최고의 여행지 베스트 10. 베스트 10. 10위. 제가 아까 싫어했다고 했던 나라 콜롬비아로 먼저 가겠습니다. 콜롬비아의 외딴 섬 산 안드레스 섬이라고 콜롬비아 본토에서 북서쪽으로 한 780km 떨어져 있어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광고 때리기로는 아름다운 해변 7가지 색깔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바다를 가진 곳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보면 솔직히 7개는 조금 과장된 것 같고, 근데 거기가 진짜 아름다운 게, 전 물놀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 섬을 돌려면 골프 카트를 하나 렌트를 할 수 있어요. 그게 한 4만 원 정도. 그래서 섬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요. 타고 가다가 스노클 포인트 있으면 그냥 세워놓고 또 수영하고 오고, 또 쭉 가다가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또 수영하다 오고, 그 난파선도 있고 스노클 포인트가 진짜 많고 정말 휴양지로서 손색이 없는 곳. 그래서 거기가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중에 하나. 베스트 10 안에 들었으면 정말 좋은 곳이. 물 색깔이 진짜 예뻐요. 자, 그럼 9위는? 9위는 유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르웨이 가시면 트레킹 하기가 진짜 좋아요. 거기는 트레킹 코스 중에서도 이 3가지는 꼭 한번 일생에 해봤으면 하는 트레킹인데, 첫 번째가 그 604m의 절벽으로 되어 있는 프레이케스톨렌이라는 곳이 있어요. 난이도는 하,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트레킹인데 절벽이 네모 모양으로 되어 있고 거기가 낭떠러지 604m가. 그 끝에 앉아서 사진을 찍어요, 사람들이. 두 번째가 이제 쉥락볼튼이라 그래가지고 바위와 바위 사이에 바위가 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바위가 정말 댕그러니 어떻게 여기 이렇게 생겼을까 정도로 우리 성인 발 보폭 한 발 반 정도 크기예요. 잘못하면 떨어지면 정말 낭떠러지가 거의 한 1km.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거기? 앞에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가지 그러는데 그 뒤에 좀만 돌아가 보면 한 스텝 밟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헛디디면 안 돼요. 대신에 잘 딛고 그 뒤에 서서 올라가요. 거기 나중에 구글에다가 쉥락볼튼 쳐보면 막 점프샷 하고 있는 사진도 있어요. 저는 올라갔을 때 바람이 부니까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되는데 거기서 점프를 뛰더라고요. 그게 두 번째 트레킹인데 거기는 약간 세 번째는 트롤퉁가, 트롤의 혀라는 뜻인데 거기가 이제 난이도상 왕복 한 10시간,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의 상급 코스인데, 쭉 올라가 보면 끝에 트롤의 혓바닥 모양처럼 돼 있다 그래서 트롤의 혀인데 거기도 이제 끄트머리 앉아있으면 바로 밑에가 이제 다 낭떠러지예요. 제 사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몸이 점점 뒤로 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나도 살겠다고. 진짜 살면서 한 번쯤은 가서 볼 굉장히 아름다운 곳. 자, 그러면 8위는 어디죠? 이제 남태평양으로 가보겠습니다. 파리. 오세아니아에 있는 바누아투라는 나라 혹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바누아투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영주권이 제일 빨리 나오는, 한 1억 5천 정도 돈 주면 한 달 안에 시민권이 나와요. 그런 나라인데 되게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물가는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다 수입을 해야 되면 비싸요. 근데 거기를 왜 가냐면 블루홀이라는 데가 있어요. 바다 색깔이 너무 예쁘고 홀도 너무 예쁘고, 그것보다도 제일 주된 이유는 전 세계에 수중 우체통이 단 하나밖에 없는 나라. 수중 우체통. 처음 들어봤죠? 물속에 우체통이 있는 거예요? 물속에 우체통이 있어요. 무슨 우체통이 예전에 쓰던 게 뭐 아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지를 써요. 엽서도 특수 제작된 엽서에 특수 펜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예 우체부가 수거해가는 그 우체통이 수중에 있다는. 네, 스쿠버 다이버가 와갖고 우체국 직원한테 인계를 해줘요. 그래서 각 나라 배송지까지 다 배송해주는데 전 아직도 못 받았어요. 분실됐나? 저랑 같이 갔던 동행은 받았어요. 근데 저는 못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 엽서를 만약에 붙인다고 하면은 비닐로 이렇게 싸서 넣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전용 엽서가 있어요. 거기서 팔아요. 특수 제작해서 특수 펜으로 써야 돼요. 대신에 잠수를 할 줄 알아야죠. 프리다이빙을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할 줄 알거나 그 옆에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돼, 팁 주고. 근데 저는 이제 수영을 할 줄 아니까 내려가서 우체통에다 넣고 사진 찍고 그러고 올라오는 수중 우체통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수중 우체통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자, 7위는 어디죠? 7위는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아프리카 대륙에 지부티라는 나라 혹시 들어봤어요? 들어보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덴만 작전 들어보셨죠? 소말리아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에티오피아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부티에 아프리카 최저 해발이 있어요. 거기가 마이너스 145m 정도인데, 사해 가보셨죠? 사해 안 가봤어. 안 가봤어요? 그 사해가 가만히 있어도 둥둥 뜨고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거랑 똑같은 건데, 아프리카의 사해
그래서 거기 가보면 레이크 아살이라고 사해랑 똑같은 체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정말 가만히 있어도 둥둥 떠요 거기도. 근데 사해랑 좀 다른 게 거긴 정말 뜨거워요 진짜. 머리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햇살이 너무 뜨겁고, 그리고 거기가 다이빙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배를 타고 나가서 특수 자연 생물도 진짜 많이 본다 그래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도 물놀이 좋아하고 새로운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으면 그런 나라도 있다라는 거. 자, 6위. 6위 아프리카인데 르완다라는 나라는 아시죠? 아, 그 영화 호텔 르완다 때문에. 호텔 르완다라고 1994년 최근이죠 진짜. 후투족하고 투치족하고 민족 대학살이 일어나서 몇 개월 안에 300만 명 이상 추정치로 나온 게 그거지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에 가는 이유는 마운틴 고릴라라고 영화 킹콩의 모델이 되었던 고릴라예요. 그 큰 고릴라인데 그 수컷이 크면 1m 80 정도? 사람보다 커요. 몸무게는 뭐 당연히 우리보다 한참 나가고. 그래서 거기 비룽가 산맥에 살고 있는 마운틴 고릴라인데 개체수가 점점 멸종 위기에 다다르고 있어서 르완다 정부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하루에 갈 수 있는 관광객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 제가 2010년도에 갔을 때 7명씩 5개죠. 하루에 35명인가 밖에 못 갔었어요. 왜냐면 많이 가면 고릴라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비용이 80? 한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되게 비쌌어요 거기가. 근데 지금은 1,500불이에요. 1,500불. 200만 원?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그게 야생에 있는 거거든요. 동물원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실 얘네가 어디 살지 모르고 그쵸. 이렇게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못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S로 그 다음날 한 번 더 해줬어요. 그냥 무료로. 근데 지금은 1,500불 내고 그날 못 보면 끝. 그러니까 200만 원의 값어치가 그렇게 한 번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기 가보면 가이드가 한 명이 붙는데 그 총든 군인도 달라붙어요. 혹시 우발적 상황에 의해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봤어요? 마운틴 고릴라? 안 봤으면 이거 얘기 못하죠 여기서. 봤으니까 얘기하죠. 여기 자료 나가잖아 이제. 정말 다행인 건 초식동물이에요. 그 풀 뜯어먹고 해치진 않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돌발적인 거나 우발 행동을 하거나 새끼가 왔다고 이쁘다고 만지려고 하거나 막 이러면 그 어미 실버백이라 그래. 등에 이렇게 실버 자국이 있거든요 이렇게. 걔가 우두머리에 그 그룹에 와서 그냥 후려치면 저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자, 5위는 어디죠? 5위는 르완다에서 조금만 더 옆으로 가면 있는 나라인데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거는? 콩고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콩고를 들어봤다 그러면 안 돼요. 콩고랑 콩고 민주공화국은 다른 나라예요. 지도 보시면 르완다 옆에 있는 건 콩고 민주공화국, 그 옆에 좀 더 가면 콩고. 그래서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에 가면 니이라 공고 화산이라고 있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이 우리나라에게 진짜 안 안전한 나라고 여행을 간 사람도 진짜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이 비자를 받을 때 마다국에서 받아야 되니까. 모국 한국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 대사관을 가야 비자가 유효해요. 원래 보통 세계 일주하면 그 주변국에서 옆에 나라 받고 가고 여기 받았으면 이 나라에 들어서 옆에 나라 받고 이렇게 가잖아요 보통. 그게 콩고 민주공화국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이 나라 비자를 받으려면 무조건 한국을 가서 너가 받고 다시 와야 된다 그랬는데 르완다에서 숙소 바로 옆이 콩고 민주공화국 대사관이 있길래 그냥 가서 한번 물어보고 안 되면 가지 말지 뭐 그냥. 그러고 갔는데 60불 내고 접수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거는 비자 내주는 데랑 이미그레이션 오피스는 다르니까 안 되면 60불 날렸다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자 해서 갔는데 들어가게 해준 거예요. 콩고 민주공화국을 들어가려면 가이드를 무조건 동반해야 돼요. 미리 여행사에 전화해서 가이드가 국경까지 나와야 돼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숙소를 못 가요. 가이드가 차를 가지고 나와서 그 친구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도장을 받고 시내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진짜 살벌해요. 보통 새로운 나라 가면 호의적이고 신기하고 와서 막 말 걸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 눈빛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콩고 민주공화국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도로변에서 찍으면 카메라를 다 뺏겨요. 그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시장에 갔는데 그 가이드 사진 찍고 싶으면 정말 빨리 찍어라 한 장 두 장을. 그래서 카메라를 찍는데 누가 봤어요 그거를. 시장 상인들이 다 달라붙어서 가이드 없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는지 모를 것 같은. 그래서 그 뒤로 사진을 아예 안 찍어서 고마에서 찍은 사진이 없어요. 그 다음날 택시 타고 니에라 공고 화산 트레킹하는 입구까지 갈 때 차 택시 안에서 찍은 사진 외에는 길거리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트레킹 시작하는 지점에 갔는데 입산 허가증 받고 다 쓰고 총든 경찰 대동해서 한 3,500m 올라가면 지름이 한 800m 정도 되는 화산이에요. 되게 커요. 위에서 한 600-700m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거든요 화산을. 근데 낮에 해 있을 때 보고 잠깐 쉬고 가이드가 이제 나오라 그래갖고 밤에 나갔는데 여기서 1박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주변이 완전 새까만데 용암 불빛 튀는 게 정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정말 멋있어. 그래서 여기는 1박 2일을 하는구나. 정말 진짜는 밤이구나. 그거 보고 나니까 콩고 민주공화국에 참 이것도 관광하면 좋은데 아직 나라가 좀 쉽지 않겠구나. 10위부터 5위까지인데 범상치 않은 곳들만 나왔어. 다 이름 좀 흔치 않죠? 4위.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중앙아시아로 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죠? 그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기 힘든 나라예요. 거기도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불리거든요. 거기도 관광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는 트랜짓 비자를 받아야 돼. 무조건 트랜짓의 의미가 통과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라 비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도. 그래서 그 옆에 붙어있는 이란,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이란 대사관 가서 이란 비자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란 비자를 받는 동안 한 몇 주가 걸려요. 2주인가 3주 걸렸어요. 이란 비자를 받고 와서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가서 나는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서 이란을 갈 거다, 육로로.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트랜짓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를 내달라. 그리고 지나가는 이동 루트를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을 내야 돼요. 제출하면 그 비자 받는데도 한 3주가 걸렸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갔죠. 왜 투르크메니스탄을 가냐? 이것 때문에 가. 옛날에 신기한 TV 서프라이즈에 나왔던 건데, 지옥의 문이라고. 옛날에 구소련 시절이죠. 그러니까 땅을 파다가 구멍이 나서 뭔가 냄새가 쾌쾌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가스다. 가스를 그럼 태워서 빨리 다 없애버리자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타고 있는 거예요. 가스를 없애려고 불을 붙였는데 그게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1박 2일 차 타고 가서 거기서 놀다 오는 건데, 저녁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지옥의 문만 덩그러니 딱 하나 있어요. 불멍을 정말 제대로 때릴 수 있는 곳이에요. 수십 년 됐죠. 50년 넘게 탔을 거예요. 4위까지 왔으면 좀 내가 아는 나라가 나올 법도 한데 전혀 지금 투르크메니스탄 지옥의 문이 4위면 3위, 2위, 1위가 어떨지 3위, 참. 1위. 3위는 99개국이랑 100개국의 차이는 좀 뭔가 의미부여가 다르잖아. 이게 내가 의미부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자메이카를 들어갔어요. 오초리오스라는 동네가 있는데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더라고. 거기 한국분이 여기서 지내시는 게 좀 신기해서 만나뵀어요. 거기서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길 가봐 라고 저한테 소개를 해준 데가 펠리컨 바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데요 했더니, 이 내륙에서 배를 타고 1km를 들어가요. 그럼 상식적으로 1km 들어가면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겠죠. 깊어지는데 가는 길이 점점 깊어서 이게 안 보여. 바닥이 이제 푸르른 색깔이 뜨죠. 근데 거기서 좀만 더 가고 한 1km 지점 됐을 때 발이 닿는 곳이 나와요. 그 망망대해 바다에 발이 닿아서 수영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만 얕아요. 그래서 옛날에 낚시하던 어부가 거기다가 나무를 갖다가 지어서 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언제든지 낚시 갔다가 오면서 쉬고 수영하고 했는데 정말 수심이 얕아요. 가서 발 요 정도밖에 안 와요. 그래서 노 다이빙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 점핑. 뛰면 진짜 머리 깨질 수 있을 정도로 얕은.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바에서 먹을 거 먹고 맥주 마시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그 망망대해에서 정말 수영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곳. 그러면은 이제 2위 정도 되면 어디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는데, 2위는 좀 많이 알려진 데, 방송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뭐 유명 유튜버들 많이 갔어요. 인플루언서들. 여기 탄자니아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있어요. 어지간히 왔다 간 사람들은 다 좋다라고, 대부분 다. 아프리카 인솔 나가면 어린 아이처럼 저도 수영하고 매일같이 노는 곳이 잔지바르고, 정말 고향 같은 느낌. 이제 가면 거기 가면 할 게 많아요. 뭐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 있고 스노클링도 할 수 있고 뭐 프리즌 아일랜드 돌핀 투어도 할 수 있고 더락 레스토랑이라고, 거기서 석양 지는 모습 보면서 밥 먹으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거기도 능기 해변 너무 유명하죠. 거기는 에메랄드빛.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디브 바다 하면 되게 예쁘다고 하고 아프리카 바다 하면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똑같거든요. 인도양 대륙을 끼고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차이거든요. 사실은 사람들 인식이 아프리카 하면 좀 안 좋게만 봐주는 게 전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많이 또 아프리카를 홍보해야죠. 그만큼. 2위도 바다였네요. 자, 그럼 이제 진짜 141개국을 여행하고 최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곳 1위가 어딘지 지금 너무 궁금한데, 1위는 어디죠? 대망의 1위는 아까 잠깐 나왔던 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중에서도 남쪽 지역에 가면 오모벨리라는 데가 있어요. 오모벨리 근처에 부족 마을들이 살고 있거든요. 무르시 부족이라고 여기 접시 꽂고 있는 부족인데, 징카라는 마을에 가면 부족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을 보고 가요. 무르시 부족을 사진 찍고 싶어서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망토 두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천 두르고 있는 거. 여기는 찢어져 있어요. 네. 접시를 안 꽂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꽂고 있지? 그래갖고 사진을 찍고 싶어갖고, 익히 들어서 알지만 그 사람들 사진을 찍으면 사전에 얘기를 하고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접시를 안 꽂고 있으면 1불에 70원을 주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접시는 어딨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머니에서 꺼내요. 접시 낀 사진을 찍고 싶으면 이비를 해요. 관광객들이 자기네들 접시를 꽂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장 보러 왔을 때 일부러 안 끼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관광객이 나타나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접시를 끼는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다채로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어디가 제일 좋냐고 하면 저는 항상 에티오피아가 좋다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에티오피아에서 원래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했는데 반공산국이라서 외국인이 사업했을 때 부당하게 불리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거기 현지 사장님들 만나면서 얘기도 하면서 한 3개월을 거기 있었거든요, 옛날에. 내가 좋아하는 데는 항상 이렇게 여행 와서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가자가 되면서 나오게 됐는데, 아무튼 에티오피아도 여행 가시면 정말 다양한 경험, 좋은 추억 남길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넘버1으로 한번 뽑아왔습니다. 지금 가만 쭉 10위부터 1위까지 보니까 아프리카가 5개, 아시아, 유럽, 중미, 남미, 오세아니가 딱 1개 나라씩. 네. 네. 그것도 균등 배분을 좀 했어요. 사실 아프리카만 10개 뽑으려고 했는데. 정말 여행하는 방식과 특징이 명확히 드러나는 여행지 소개였습니다. 우물바 KJ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풍경이네요. 저는 자연과 사람 무조건. 그리고 가만 보면 음식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료화면 또 띄워야 되나요 이거? 한식만 한 38kg 들고 나가는 인솔자. 39.9kg. 사람들이 진짜 다 가져가냐고 물어보거든. 예, 다 가져가요. 여러분은 지금 아프리카 인솔자의 가방을 보고 계십니다. 뭐야, 김, 3분 요리, 장조림. 그러니까 다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경험을 다 해봤는데, 이게 먹다 보니까 결국에는 입맛에 잘 맞지는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결국에는 한식이구나. 그래서 한식만 싸갖고 다니죠, 지금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다니다 보면 가고 싶은 데가 더 많아져요. 이 도시를 가면 옆 도시 못 갔다 온 게 너무 아쉬워서 그날 또 가게 되고. 제가 예전에 달타냐님 채널에서 방콕 한식당에서 인터뷰할 때 제가 한 말 기억하세요? 연골이 부셔지지 않는 한 저는 여행을 계속 하겠다라는 그 말은 아직까지도 저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제가 가보지 못한 곳, 더 가보고 싶은 곳들을 찾아서 여행할 거니까요. 길 위에서 달차장님 구독자들 언젠간 같이 만나서 여행하고, 제 유튜브도 곧 개설하겠습니다. 같이 여행해요. 네, 오늘 우물바 KJ 이광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